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들이 목격담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2파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명은 유승민 전 의원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말. 자, 과연 경고일까 덕담일까? 이 부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낮 강남의 한 도서관에서 나타났는데 뭐 보는 사람마다 사진을 찍어달라, 셀카를 찍어달라, 사인을 해달라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고요. 과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머벨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arbuck,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용기에 관해서 쓴 말이거든요. 지난달 3월에 유럽 출장 갈 때 장관님 무슨 책을 들고 가셨죠? 무슨 책이었죠? 그건 그냥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한 거라서 별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였던가요? 제가 읽던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읽은 책들이 좀 두껍고요. 좀 어려운 책. 저도 한번 모비딕을 집에 있길래 한번 봤는데 엄청 두꺼워요. 내용도 어렵고 쉽지 않은 책인데 오늘 저희가 SNS를 다니면서 취재한 결과 오늘 강남의 양재도서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책도 읽고요. 시민요청에 셀카도 찍어주고요. 이렇게 사인도 했는데 글자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잘 지내세요? 한동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김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지난주에는 당직자하고 밥 먹은 게 한번 사진에 포착이 됐었고 그 전주에는 비대위원과 밥 먹었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착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 여전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도 이런 일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메시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등장하지 않은 이른바 부재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 되게 허하고 뭔가 지금에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몰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정치인이 어떤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인과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그 눈높이를 좀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책 제목은 뭐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책의 종류는 SF 최초 한국 소설인데 SF 최초 전미 도서상 후보 작품. 종의 기원담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기찬 본장 보시기에는 지난번에는 모비딕이라는 책, 좀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로봇이 나오는 주인공인 책이라면서요? 글쎄요, 저도 지금 검색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봤던 모비딕은 사실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어릴 때도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은 아마 저게 SF 소설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 담이라 그러니까 로봇의 종의 기원, 본인의 이제 본래를 찾아가는 이런 아마 행보를 그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여지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는 과정이 저 소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을 깨닫는 과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해석을 또 그렇게 하겠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거 또는 정치인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거를 아마 저 책을 통해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저 책은 상당히 인기 있는 책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지만 어쨌든 저는 책을 떠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상의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제 패배 이후에 본인이 약간 낯을 가린 것 같아요. 시민을 만나기가 좀 꺼려진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근데 어쨌든 세간의 그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국민이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일상 속으로 나왔는데 이제 일상 속에서 이런 주목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앞으로는 일상 이외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주목도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본인의 이제 행보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그렇다면 이런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소와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저 책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적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장 있는 것이 당대표 출마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원장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쨌든 갈 때마다 보면 오늘 사진에 찍힌 분들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잡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에 지고 한 달 정도밖에 지금 이제 당을 떠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선거에 패배한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젊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높은 정치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위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도서관에서 목격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SF 소설을 읽었다는 것도 저것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로봇이 주인공이면서 로봇이 바라보는 인간상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그린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거치면서 단점으로 지목됐던 것이 콘텐츠가 없다. 앞으로 대선이 되거나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시대적 과제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미래와 로봇과 어떤 미래의 어떤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것까지 은근히 내비치는 홍보가 아니었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가십성으로 홍보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제는 칼을 빼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뭐 꿈보다 해몽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하나의 행보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도대체 언제쯤 정치권에 복귀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예, 여러 가지 장면들, 과거의 장면들을 좀 준비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의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짜요? 요즘 이상한데. 제가 이게 골프 선수도 아니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야, 나는 이거는 처음 봤어. 내가 너무 흔하게 보는 판이 올라오고. 제가 여기 갑자기 불려 나오는 경위를 아시죠? 이 당이 하도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 부른 건데 그런 식으로 추대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은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좋은데요, 진짜. 예, 장 변호사님. 네. 뭐 이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올린 글들과 사진이겠습니다만 요즘 뭐 이런 얘기들이 듭니다. 한동훈 가는 공공마다 뭐 칼국수집에도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또 자주 가는 도서관에도 가고 또 케이크집에도 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이걸 한지순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내는 어떤 지지는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단을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패장인 게 맞죠. 선거를 잘 치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슬로건이나 어떤 표방했던 이런 것들이 이 유권자들 마음을 못 울렸던 건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어떤 비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골자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소환되는가? 지금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은 국민의힘이 망해서 소환됐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소환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면도 총선에서 정말 크게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포스트 한동훈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구 하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이런 국면 속에서 반사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가 더 커 보이고 이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의 해석을 잘 들어보셨고, 자, 그래서일까요? 총선 후에 팬카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수가. 회원수가 총선 전에는 18,000명 정도 됐는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팬클럽 회원수가 55,000명으로 총선 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났고요. 당대표 출마 요구를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동훈 당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8월로 연기가 된다면 6월이 아니라 7월 말에서 8월로 연기가 된다면 한동훈 지금 당원 가입을 해서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 표를 던져야겠다. 왜냐하면 이 책임 당원의 조건이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지만, 그러니까 5월 달에 해야지만 3개월 뒤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펼쳐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투표를 못하니까 한 8월로만 가도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